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약 1%의 상승이 나왔고 312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이죠. 그리고 코스닥 0.7%의 상승이 나왔고 97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점심 무렵 그 시점에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약 0.2%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LG와 무려 3.5%의 강한 상승과 함께 다시 100만원 부근까지 상승했죠. 이어서 현대차 오늘 약 2%의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는 무려 10%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 10만원도 돌파했죠. 제가 현대차와 기아차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개인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전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여전히 매도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이 3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로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은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거래일째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시 100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도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오늘 장중한 때 10만원도 터치를 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지난번에 애플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기아차,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하고 기아차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만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CJ대한통운, SK케미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관은 외국인하고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외국인은 애플카 이슈가 있었던 기아차를 중심으로 매수했다면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만도와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택배 운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자동차 관련주, 특히 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아차가 오늘 좋았던 이유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도 애플하고 기아차 또 협력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4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협력 계약을 추진하겠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저는 아마도 기아차 애플 이슈 지금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슈들은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최초의 1월 19일 장이 끝나고 나서 기아차와 애플 간에 협력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일부 되돌림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애플과 이슈가 나오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날이죠. 1월 20일 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아차와 애플 간의 협력 이슈 이 하나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아차 애플 간의 협력 이슈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협력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플과 기아차 간의 팩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약 72,000원 부근 이 정도 위치였다면 장중한때 최고가까지 벌써 40%나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아차와 애플과의 협력 이슈 이 재료 하나만 보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팩트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40%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그때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더욱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약 40조 원에 해당되는 이렇게 큰 종목이 벌써 40%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애플과의 좋은 재료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애플과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기아차의 2021년 그리고 2022년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애플과의 이슈만 바라보지 말고 이 기아차의 본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는 기아차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약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현대차가 먼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애플과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기아차 쪽으로 조금은 추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과의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항상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료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본질, 본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현대차 1월달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제네시스가 무려 283%의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라는 신차 덕분에 비록 해외 판매량은 약 2.5%의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국내에서는 무려 25%의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1년 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충분히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신차 출시를 많이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1년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전기차, 수소차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급하게 상승한 구간, 그런 구간만 조심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업황과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가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무려 13만 5천 대 리콜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타 모두 마찬가지예요. 리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화재건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건도 있죠. 저는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단발성 이슈에 불과하고 어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리콜은 성장통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리콜 사태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성장 그리고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부분을 더욱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리콜이라는 이슈는 그 기업의 성장통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면 현대차 코나 자동차의 화재 리콜 건, 그리고 LG화학 배터리의 화재 사건, 이때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언제나 좋은 기회로서 한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지금은 2020년대죠. 확실히 2020년대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2035년에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모두 전기차로 다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 시점이 돼서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시행을 할 텐데 그 시점이 2020년대 본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2025년, 2030년 특정 시점을 계기로 해서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운행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발표를 한 국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가 스마트폰의 시대였다면 저는 2020년대는 우리가 미래차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조에 맞춰서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는 자동차 부품사들, 이런 타이틀과 함께 몇 개의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6개 정도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업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기존 생산품에서 전환 품목, 이 전환 품목 내에 있는 여러가지 부품, 시스템, 정말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전기 수소차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시야를 한번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어제도 사실 장중한테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약 1%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주가가 한때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다시 310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주가지수 1% 등락폭은 큰 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1%의 변동성은 정말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저는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온 만큼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항상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단발성 매수,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단발성 매수를 통해서 어떤 특정 종목의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 작년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였던 그런 패턴이라면 우리가 단발성 매수, 한번 매수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 매수가 위에서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바로 손실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특히 분할 매수, 항상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이런 생각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수의 상승이 나온 점에 대해서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3일 동안 비교적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지난주에 여러분들 느꼈던 감정들, 어떤 감정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